제가 원래 새누리당 소속 당원도 아니고 이랬는데 박근혜 후보를 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제가 과거에 여러 대통령을 갖다가 이 경험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 없어요. 그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느냐? 결국은 탐욕스럽고 주변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고 또 뭐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다가도 어느 특정 이익 집단에 엉켜가지고서 제대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다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은 어떤 대통령이 나와야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를 저런 사람대로 생각을 해서 세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뭐 안보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교육도 알아야 되고 지금 개방된 사회에서 뭐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알아야 되고 또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아마 대통령 후보로 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공동적으로 갖춰야 될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고 봐요.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저는 조건이 있는 세 가지 조건을 갖다 드는데 첫째로 뭐냐면은 좀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탐욕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대통령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갖다 많이 하다가 결국 가서 뭐 권력을 탐했건 금욕을 탐했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다 실패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주변에 여러 가지 이 주변이 복잡하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일으켜가지고서 또 대통령이 운신의 복도 줄어들고 또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형님이다, 아우다, 무슨 처가다, 뭐다 이게 다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도 다 대통령 되는 양 이런 식으로다가 움직였기 때문에 또 실패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이 사회를 좀 그래도 화합을 하고 조화를 이룩해 가지고서 나라를 끌고 가야 되는데 특정 이익 집단에 엉켜 있거나 또 특정 소위 경제 세력에 얽매인 사람은 거기를 탈피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을 못합니다. 이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은 대통령이 돼서 한번 질서를 잡아야지 그래야지 나라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우리 저 박근혜 후보가 그 점에서 딱 맞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뭐 혼자 사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특별한 탐욕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주변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변이 간단하기 때문에 뭐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분이 어떤 특정 기업이나 기업으로부터도 자유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흔히 얘기하는 언론으로부터도 제일 자유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참 나라가 조금은 좀 정상적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5년 전서부터 그동안 제가 쭉 대화를 갖다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년 전에 만났을 적에 그때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에서 참 패배를 맛보고 있을 적에 지금서부터 5년을 준비를 하면은 보다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지난 5년 동안에 박근혜 후보가 엄청나게 소위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이 박근혜 후보의 사고의 변신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5년 전의 한국과 앞으로 나갈 5년 후의 한국이라는 것이 다를 테니까
사고를 이렇게 전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비교적 그런 식으로 빨리 쫓아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참 한나라당이 작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그래도 비상대책위라는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서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다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 정강정책을 들여다보니까 과거에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던 정강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반서민적인 그러한 정강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국민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중산층 이하의 계층을 등을 지는 그러한 노선을 가지고는 절대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한번 더 고쳐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의 경제민주화라고는 조항을 갖다가 삽입하게 된 겁니다. 물론 한나라당의 과거의 생리로 봐서는 그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치하는 사람이 시대의 변화를 갖다가 읽고서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 정당이라는 건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후보의 결단에 의해서 정강정책을 갖다가 바꾸고 좀 당을 좀 어떻게 새롭게 쇄신을 해서 그 결과로 얻은 것이 지난 4.11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대통령 이제 이 선거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은 그동안에 박근혜 후보가 5년여에 걸쳐서 준비한 개별적인 자기의 그 상상력을 갖다가 충분히 집권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냥 적당히 가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한 몇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나도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서 대통령을 수행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 대통령을 모셔봐서 아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배웠던 지식이 그게 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서는 지식을 더 축적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갖다가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준비해온 대통령이 돼야지 나라의 발전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지. 별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그때서야 뭐를 할 건가 이걸 따지다 볼 것 같으면은 1년 금방 가고 2년 가게 되면은 국민이 벌써 그 대통령을 갖다가 별로 쳐다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변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경험해서 아시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신인으로 출발해가지고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좀 서민적이고 좀 새롭고 저 사람을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뽑은 게 노무현 대통령. 그런데 막상 뽑고 나서 보니까 원래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쉬운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쉬운 길로 가는 게 어디냐? 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가서 우리나라 재벌들을 손을 잡고서 정책을 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양극화가 확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한 1, 2년 가서 이 일반 시민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구나.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만렙이 아주 참 고약하게 끝을 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나라의 실정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만이 국정을 갖다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문재인 후보나 우리 박근혜 후보를 비교할 적에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그런 점에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주변 사람을 설득을 시키시면은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리라고 생각합니다.